는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찾아라.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오고 있다. 올겨울이 추울 것이다. 겨울 계절 관련주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요. 네. 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리뷰 좀 하죠. 예. 네, 지난 시간에 월동 준비 주식시장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겨울 계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저희가 방송할 이후 그 다음 날 정도에 전기료 인상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기 가스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관련주들이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리 선점했었던 부분이 좀 노출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예, 지금 전기가스 전반적으로 보면 한전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이죠.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2월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12월 중에 가스료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좀 보면은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6만 1,000원 정도요. 거기서 한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수익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투자 전략에서 보면은요. 지금 1차 목표가를 7만 원, 2차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었는데 1차 반반, 즉 반 정도 7만 원에서 이익 실현하고 반은 8만 원까지, 즉 12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좀 더 보유하는 관점도 유지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그럼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모두 다 아는 뉴스일 테지만요. 이 부분에서 저는 뉴스거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3년간 5차례나 인상. 최고 인상폭도 이번에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로 전기료 인상에 산업계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료가 영업이익보다 많아질 판이다라고 불평이 많았고요. 환율 업체인데 전기요금 덧친 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산업용 전기 27개월 세에 30% 껑충 뛰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30%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30%의 인상, 인플레이션 요인이겠죠. 그렇다면 관련 산업군에 대해서 뚜렷이 악재, 좀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분명히 강세의 호재성, 재료로 인식하는 업종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전기료 인상으로 울고 웃는 업종이 있다. 그 가운데 우는 업체보다는 웃을 수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관심사겠죠.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분명히 전기료 인상됐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수혜주가 지난주에 분명히 거론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 가스, 즉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별로 큰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스를 살펴본 결과 지난주 중후반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수혜가 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뉴스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평균적으로 5.4% 인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본 부분은 산업용이 6.4%, 그리고 주택용이 2.7%, 일반용이라고 해서 대규모 빌딩이라든가 상업시설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5.8%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 이것을 상업적으로 쓰면은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 있었고요. 서민들이 쓰는 가정용, 즉 주택용에서는 낮게 책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심야 전력과 낮 시간대에 차등 적용이 되면서 지금 밤 시간대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수혜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과거 전기 요금의 인상 추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전기 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자야 아주 죽겠어. 그러니까 올려야 돼. 이렇게 계속 정부에 질책을 했는데 여태까지 올린 거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1년 8월에 4.9%, 12월에 4.5%, 1년 새에 9%를 올렸고요. 2012년에는 8월에 4.9%, 그리고 올해 들어서 1년에 4%와 그리고 이번에 5.4%를 올리면서 산업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27개월 동안에 30%의 급등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산업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가구 월 평균으로 보면은 월 1,310원의 추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압전기 사용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월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실제로 지금 가중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포스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간 8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1년에 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지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산업계 전반적으로 전경련에서 내보낸 뉴스를 보면은요. 산업계 기업의 영업이익이 1조 4,430억 원 내년에 이러한 영향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강, 석유화학 이렇게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조선도 경영난이 좀 가중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뉴스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모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 전기 사용을 절감하는가가 최대 관건이다. 즉 수익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번에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될 만한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값싼 전기 요금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는 전기 다소비 구조를 에너지 분산 및 절감형으로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형 요금제 등 신개념 요금제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산업 특성별로 전기 사용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살펴본 부분 분명히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쪽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이슈이지만은요. 관련 수혜 산업 종목군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은 약간 부담이 되는 쪽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산업체 부담이 된다는 거고 수혜를 받을 쪽은 정부의 정책, 에너지 절감, 전기 절감 이런 쪽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내년에 해야지 수익이 난다는 군조.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요. 정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겠다. 즉, 밤 싼 시간에 좀 전력을 저장해놨다가 좀 비싼 시간에 그것을 풀어서 쓰는 것을 권유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관련 산업군에 분명한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SS 죄송합니다. 자꾸 이것이 좀 입이 좀 안 붙네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 혹은 가장 비싼 시기에 공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기 요금이 싼 심야에 저장을 일부 해놨다가 비싼 낮 시간에 쓰는 피크 시간에 사용하는 이런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웃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9일 전기요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나타낸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기업들이 경부화 시간에 ESS를 통해서 전력을 모아놨다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SS를 분명히 너네들도 많이 써라. 그리고 ESS에 대한 투자 효과를 계량할 수 없지만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분명히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정부에서는 이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어느 정도 정부의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 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부화 시간이라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다는 겁니다. ESS. 예, 그러면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 내년에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숨은 뉴스에서 찾아내서 이제부터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이 이슈에 대한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있는데요. 대형주군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S산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일 수도 있죠.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 종목군이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겠고, 소형주에 대해서는 포스코 ICT, 삼화전기, 삼화전자, 상하프론테크, 삼진 L&D, 코디에스, PNT, 에너지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좀 모아놓으셨다가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이슈와 함께 관심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종목만 관심주로 좀 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계 전반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면 수혜를 받을 종목은 대형주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중에서 저는 삼성 SDI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의 급등 영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전기차 이슈 때문이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LG화학과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도 쌍두마차지만 세계적으로도 세계 점유율이 뭐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디스플레이 사업군과 에너지 사업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사업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자동차 전지 그리고 ESS 바로 이 부분에서 서서히 실적이 성장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현재 추세에서 보면은 향후 성장성은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초점으로 보고 있는 ESS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유럽 이렇게 해외에서 ESS 수주가 지속적으로 성사되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산업용 ESS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가정용으로도 팔리고 있다라 보면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군, 즉 제품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유력도 있고요. 영업력도 있고요. 수익성 기반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잠깐 살펴보면은요. 분명히 변화의 조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잠시 화면을 보시면은요.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 접근하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수급상으로도 지금 1차 상승이 전기차로 이끌었다면 2차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이끌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삼성 SDI예요. SDI의 주봉의 흐름인데요. 잠깐 보시죠. 주봉의 흐름을 잠시 보시면은
1차 상승 후 중간에 있었던 전 고점대에서 그리고 20주선이 머무는 바로 요 선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즉 상승 후 조정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상태가 맞겠고요. 일봉 흐름에서 잠시 놓고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121선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겪었었던 바로 그 부분에서 121선과 마주치는 이런 부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상승 이 양봉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 구역에서 저가 매수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편입가는 지금 현재 주가 17만 3천 원 정도인데요. 예, 요 부분 이하에서는 편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정하면서 한번 중장기로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